어머님도 참 융통성이 없으시네요. 제가 미용실 예약 바꾸면 위약금도 내야 하고 다음에 예약 잡기도 힘들다고요. 어머니 병원은 내일 말고 다른 날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머리 예약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3개월 기다려서 겨우 잡은 거라고요. 어차피 무릎은 오늘 가나 내일 가나. 매일 아프시잖아요. 어머님이 좀 밀어주세요. 결국 검진 예약을 미루고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또 손주를 맡기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친구 결혼식이 있어서요. 민주 좀 부탁드립니다. 민주? 결혼식에 데리고 가면 되잖아. 어머님, 민주 데리고 가면 제가 어떻게 놀아요? 결혼식 끝나고 친구들이랑 2차도 가기로 했는데 결국 검진 예약을 미루고 손주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무릎이 많이 아팠지만 아픈 내색도 못하고 손주를 돌봐야 했습니다. 손주가 뛰어다닐 때마다 쫓아다니느라 무릎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오늘은 제 아들 내외와 얼마 전 갈등을 겪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제 이야기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올해 65살의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들 내외는 바로 옆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어서 자주 왕래하며 지내고 있죠. 3년 전 아들이 결혼하면서 새 식구가 된 며느리는 30살의 젊은 아가씨였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툴러도 이쁘게 봐주자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속상한 일들이 하나 둘 쌓여갔습니다. 주말마다 며느리가 찾아와 손주를 맡기는 일이 잦아졌는데 매번 이유가 달랐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또 무릎 주무르고 계세요? 한번 큰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떠세요? 그래야 할 것 같구나. 근데 재석아, 이번에는 내가 같이 가줄 수 있니? 혼자 가기가 좀 불안해서. 그게 그러니까 옆에서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꼭 우리 민주 아빠가 데려다 드려야 해요.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맡고 있어서 하루도 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머님은 항상 우리 신경 안 쓰시고 본인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하다. 그냥 엄마가 알아서 갈게.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제가 꼭 모시러 갈게요. 다음에 하는 말이 벌써 몇 번째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미뤄진 검진 때문인지 무릎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손주를 안다가 그만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때 마침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희 이번 주말에 동창회가 있어서요. 이번 주말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머, 무슨 일 있으세요? 설마 또 병원이에요? 아니, 미안하지만 요즘 무릎이 너무 안 좋아져서. 아니, 어머님도 참, 요즘 들어 왜 이러세요? 예전에는 이렇게 힘들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잘만 봐주셨잖아요. 혹시 저희가 맡기는 게 싫으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니면 우리 민주가 말썽 부리나요? 그럼 말씀해주세요. 제가 민주한테 얘기할게요. 어머님 우리 애기 싫어하시는 거예요?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니지. 그럼 봐주세요. 어머님이 봐주시는 게 제일 마음이 편해요. 어린이집은 위험하고 다른 사람한테 맡기자니 불안하고 어머님이라서 이렇게 부탁드리는 거예요. 결국 이번에도 저는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가 손주를 돌보는 사진이 며느리 SNS에 올라왔습니다. 해시태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 최고. 24시간 무료 보유. 친정엄마보다 좋음. 사진을 보는데 가슴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그래도 참자하면서 견뎌왔는데 오늘 그 문자를 보고 나니 지난 시간이
모두 허상이었던 것만 같았습니다. 회사 행사라며 맡긴 손주를 돌보면서도 이게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생각했는데 아마도 앞으로도 이런 일이 계속되겠지요. 창밖을 바라보니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창문을 닫으려는데 무릎에서 다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도 아침부터 며느리의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어요. 이번 주말에 회사에서 1박 2일로 부부 동반 행사가 있대요. 꼭 참석해야 한다는데 우리 민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주말에는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무릎이 많이 아파서. 병원이요? 무슨 큰 병원도 아니면서 그걸 주말에 가세요? 평일에 가시면 되잖아요. 평일에는 아프다 보니 혼자 가기가 힘들어서 아들한테 부탁하려고 했어. 아니, 그러니까요. 주말에는 저희가 중요한 회사 행사가 있는데 하필 그날 병원을 가신다고 하시니까요. 저도 어쩔 수 없이 부탁드리는 건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자주 찾아뵙고 효도하는 며느리인지 이번만 좀 봐주세요, 네? 그래, 알았다. 나야 뭐 손주 보는 게 당연한 거지. 어머님 최고예요. 역시 우리 어머님이 짱이에요. 그럼 토요일 아침 9시에 아기 데려다 드릴게요. 그렇게 며느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며느리한테 실수로 들어온 문자에 저는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그 문자는 분명 저에게 보내려던 게 아니었죠. 엄마,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준비는 다 하셨죠? 저희도 거의 다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회사 행사라고 했으니까 아기 봐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말 순진하셔서 이런 거 티내지도 못하시거든요. 근데 엄마, 이번에는 SNS에 사진 올리실 때 저희 태그는 하지 말아주세요. 지난번처럼 시어머니한테 또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실수로 저에게 보낸 문자였습니다. 회사 행사가 아닌 사돈댁과 함께하는 제주도 여행이었던 거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는데 이번에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이번 주말 회사 행사 때문에 재석아, 제주도는 날씨 좋으니 잘 다녀오너라.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방금 며느리가 실수로 문자를 잘못 보냈더구나. 전화 너머로 아들의 숨이 멎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민주 엄마가 자꾸 사돈 어른들이랑 여행 가자고 해서. 됐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말고 애기나 잘 데려다 주렴.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괜찮다. 너희나 즐겁게 다녀오너라. 난 민주랑 잘 지내고 있을게.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자주 저를 속이고 여행을 다녔던 걸까요? 창문 너머 달빛을 보며 무릎을 주무르는데 자꾸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의 문자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제주도 여행 준비는 다 하셨죠? 저희도 거의 다 했어요. 시어머니한테는 회사 행사라고 했으니까 민주 봐주실 거예요. 시어머니는 정말 순진하셔서 이런 거 티내지도 못하시거든요. 문자를 읽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며느리의 SNS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회사 행사라며 거짓말했던 날들 사진이 하나 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올린 글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남편 회사 부부동반 행사라고 말씀드리고 왔어요. 시어머님은 정말 천사세요. 우리 애기 이렇게 잘 봐주시다니 감동입니다.
이것은 비밀입니다. 시어머님이 보실 수도 있잖아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이 있었던 걸까요? 갑자기 궁금해진 마음에 통화 기록도 살펴보았습니다. 통화 내역을 보니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달 제 병원 검진을 미루게 했던 날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식이 있다며 손주를 맡겼던 날도 거짓말이었지요. 그저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 위해 저를 속였던 겁니다. 그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민주 맡길 때 간식이랑 옷까지 좀 많이 챙겨주세요. 1박이라 좀 오래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숙제도 내줬다고 하는데 그것도 좀 봐주세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계속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회사에서 제주도로 가는데 날씨가 좋대요. 저희 진짜 운이 좋죠? 어머님도 민주 보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힘드시겠지만 이번만 부탁드릴게요. 그래, 잘 다녀오너라. 살짝 발목이 삐긋했는데 애기 보는 건 문제 없을 거야. 어머님 또 어디 다치신 거예요? 괜찮아. 너희 여행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너라. 어머님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어머님이 최고세요. 통화가 끝나고 저는 물끄러미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발목이 삐긋했다는 말에도 걱정하는 기색 하나 없이 여행 얘기만 하는 며느리가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아프다는 말을 할 때마다 며느리의 반응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요즘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으세요? 예전에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병원은 나중에 가셔도 되잖아요. 지금은 민주 봐주시는 게 더 중요하죠. 어머님도 참 자주 아프시네요. 제 친구 시어머님들은 이렇게 안 아프시던데.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벚꽃놀이를 가자며 손주를 데리고 나갔다가 결국 저 혼자 손주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서랍장 깊숙한 곳에 보관해둔 병원 진단서를 꺼내서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수술이 시급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손주를 돌봐야 한다는 핑계로 미뤄왔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고 기만한 아들 내외에게 단단히 한번 골탕을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옆 단지에 살고 있는 아들네 신혼집은 아직도 4명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오랜 친구인 미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 씨는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 지금 시간 좀 있니? 내가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언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시네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보같이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 설마 언니, 그 집을 파실 생각이세요? 아직은 아니야. 근데 이번만큼은 내가 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아.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벚꽃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전의 순진한 시어머니는 안 된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재석아, 오늘 민주 엄마랑 같이 좀 와주겠니? 너희랑 할 이야기가 있어. 네? 아, 오늘은 좀 곤란한데요. 제주도 가기 전에 준비할 게 많아서. 오늘 꼭 와서 이야기 좀 하자꾸나. 그동안 엄마가 하고 싶었던 말이 참 많았어. 잠시 후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며느리는 여행 준비로 분주한 듯 서두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희가 준비할 게 많아서요. 앉아보렴. 너희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엄마, 무슨 일이신데요?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순간 아들 내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집을요? 설마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집을요? 그래,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벌써 매매 계약도 끝났어. 어머님, 그럼 저희는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러시면 어떡해요? 갑자기가 아니야. 그동안 많이 생각했단다. 내가 아파도 병원 한번 제대로 못 가고 너희 거짓말에 속아가며 손주를 봐줬지. 내 몸이 힘들어도 여희가 편했으면 했는데 이제는 나도 지쳤다. 엄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집은 안 돼요. 잠깐만 내 얘기 좀 더 들어보렴. 내가 결혼하고 나서 엄마 많이 서운했다. 너는 내 아들인데 민주 엄마 눈치만 보고 엄마 아프다는 말에도 한 번을 제대로 듣지 않았잖니.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봐요. 제발 집은 팔지 말아주세요. 이미 늦었어.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안에 이사 나가야 한다. 평소에 그렇게 자랑하던 친정집 근처로 가보렴. 거기가 더 좋다고 했지? 엄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그동안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해 본 적 있니? 무릎이 아파서 수술해야 한다고 해도 너희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이제는 걷기도 힘들어졌어. 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너희는 그저 핑계만 대고 너희 일이 더 중요했잖아. 며느리가 그만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다르게 살게요. 제주도 여행도 안 갈게요. 제발 집 파시면 안 돼요. 여행은 다녀오너라. 이미 예약도 했을 테고 사돈과도 약속했을 테니 손주는 내가 보고 있을게. 엄마, 저희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이런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만 돌아가 봐라. 여행 준비해야지. 이사 갈 집도 알아봐야 할 테고. 아들 내외는 한동안 일어서지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는 진심 어린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말을 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며 결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아들 내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만나주세요. 저희가 사과드리고 싶어요. 지금 당장 찾아뵐게요. 제주도는 안 가니? 그런 거 다 취소했어요. 지금은 집 문제가 더 급해서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그래, 보자꾸나. 이야기는 해줄 수 있지. 잠시 후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내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안 좋아 보였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집을 파셨다고 하시니까 너무 당황스러워서. 앉아보렴. 차라도 한잔할까? 엄마, 계약금을 돌려드리면 안 될까요? 제가 무릎 꿇고 사정해서라도 내수자분을 설득해 볼게요. 이미 다 진행된 일이야. 계약금도 받았고 한 달 안에 나가기로 했단다. 어머님, 그럼 저희 보고 정말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갑자기요? 민주 어린이집도 있고 직장도 있고 다 정리하고 친정 근처로 가라는 게 말이 돼요? 갑자기라니. 내가 언제부터 너희 거짓말에 속아왔는데 내가 정말 모를 거라고 생각했니? 민주 맡기고 제주도 가는 것도
몇 번째인지 다 기억한다. 그리고 이게 처음도 아니잖니. 전부 알고 계셨던 거예요? 다 알고 있었지. 내가 바보 같아 보였니? 그래서 더 많이 속였던 거냐?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프다는 엄마 두고 놀러 다니면서도 양심에 찔리지도 않았니? 내가 수술해야 한다고 했을 때 여인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죄송해요. 어머님 그때 제가 미용실 예약 있다고 무시했었죠. 정말 제가 이기적이었어요. 이제야 그걸 알았구나. 내가 아프다고 할 때마다 너희는 너희 일이 더 중요했잖니? 그런 너희를 보면서 엄마는 얼마나 서운했는지 알아? 아들 내외는 고개를 떨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부동산 여러 군데 돌아다녔다면서. 네, 근데 갑자기 집을 구하려니까 너무 힘드네요. 전세금도 많이 올랐고, 어머님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정말 달라질게요. 어머님 수술도 제가 직접 모시고 다니고 아기도 어린이집에 보내고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약속해봤자 소용없어. 난 이미 결정했으니까. 엄마, 저희가 무릎 꿇고 빌게요. 그러더니 정말로 아들 내외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제발요. 저희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일어나거라. 무릎 꿇을 일은 아니야. 어머님 이러시면 저희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난 이미 결정했다. 이제 그만 일어나봐. 너희도 이사 준비해야지. 아들 내외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눈물 어린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야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아들 내외는 근처 다세대 주택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전세금을 마련하느라 은행 대출도 받았다고 합니다. 이사 가는 날 며느리의 얼굴이 많이 헬쓱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그래, 잘 지내다 보면 좋은 집으로 옮길 수 있을 거야. 엄마, 저희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내외는 매주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제 눈치를 보며 손주를 맡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퇴근 후에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에 무릎 수술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주말에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 갈 수 있어. 안 됩니다. 제가 모시고 가야죠. 그동안 얼마나 못된 며느리였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저만 생각했잖아요. 5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찾아왔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힘들어요. 매달 대출이자 내기도 버거워요. 게다가 어린이집 비용까지 나가니까 살림이 너무 빠듯해요. 그래도 잘 견디고 있잖니. 엄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엄마 속도 모르고 거짓말하고 맘대로 살았던 게 너무 부끄러워요. 그리고 일주일 후 며느리도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이제야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어요. 시어머님이 손주 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제 즐거움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요즘은 밤마다 생각나요. 어머님이 아프다고 하실 때마다 외면했던 거.
수술해야 한다고 하실 때 미용실 핑계대고 무시했던 거 저는 묵묵히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어머님 생각하다가 울었어요. 우리 시어머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면서요. 요즘은 출근길에 항상 어머님 생각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어머님이 생각납니다. 그만하렴.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된다. 5달이 지나는 동안 아들 내외는 정말 많이 변했습니다. 예전의 이기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특히 며느리는 매주 제 무릎 치료를 위해 병원에 동행했고 퇴근길에는 항상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도 주말마다 찾아와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무엇보다 제 마음을 울린 것은 그들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힘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이제는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불러 진실을 말해주기로 했습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구나. 사실 집을 판 게 아니야. 2년 전세로 계약했단다. 아들 내외는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어. 그동안 너희가 얼마나 변했는지 지켜봤단다. 이제는 정말 달라진 것 같아. 2년 전세 계약이 끝나면 그때 돌아오렴. 엄마, 저희를 위해 이런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편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앞으로 1년 반 정도가 더 남았다. 그동안 너희만의 생활도 하고 더 단단한 가족이 되어서 돌아오렴. 며느리가 제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정말 복받은 거예요. 이렇게 현명하신 어머님이 계시다는 게 이제야 감사하게 느껴져요. 앞으로 남은 시간도 열심히 살면서 어머님 자랑스러운 며느리가 될게요. 엄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구나 하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들 내외는 전셋집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게 며느리입니다. 어머님 오늘 병원 가시는 날이죠? 제가 반차 썼어요. 모시러 갈게요. 무릎 수술도 잘 받았고 이제는 한결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손주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 저는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효도하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엄마, 주말에 시간 되세요? 저희가 맛있는 거 사들고 찾아뵐게요. 가끔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면서 저는 생각합니다. 그때 그런 결정을 하길 정말 잘했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어머님 전세 계약 끝나려면 아직 1년이나 남았는데 너무 기다려져요. 어서 어머님 곁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조급해. 할 것 없다. 그동안 너희만의 추억도 많이 만들어야지. 어머니, 덕분에 저희가 진짜 부부가 된 것 같아요. 서로 의지하고 아끼는 법을 배웠거든요. 창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옵니다. 작년 이맘때는 아팠던 무릎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행복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처음에는 아들 내외가 너무 미웠고 속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그때의 일들이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족 간의 작은 다툼이나 서운함이 있으시다면 대화로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저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더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연들을 더 들려드릴 테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